369% 수익률에 도전합니다.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코스피가 2,600선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도 좀 매도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이 속에서 진주 같은 기업들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도전 369 보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 찾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전 369 시작하기에 앞서 규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각 도전자들은 369%의 목표 수익률 선택합니다.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종가에 매도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어제 수익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저희 팀의 수익입니다. 어제 시장에 큰 움직임이 돋보이지 않았던 만큼 아쉽게도 목표 주가를 터치한 매니저는 없었습니다. 어제 미중 갈등 개선의 기대감 속에 수혜를 받을 기업들을 공략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장 초반에 움직여줬고 후반에는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팀에서는 손절 터치한 매니저는 없었고요. 모두 2%대, 1%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세미팀은 어땠나요? 네, 그래도 좀 선방을 한 모습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 팀에서는 어제 손절을 터치한 매니저가 두 분 있었는데요. 먼저 김병진 매니저의 효성중공업, 그리고 이창원 매니저의 키즈 콘텐츠 기업이죠. 캐리소프트가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바로 급락을 해서 좀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두 기업 모두 손절을 터치했고요. 그리고 신광선 매니저의 이렌텍, 휴대폰 배터리 기업입니다. 어제 최고 수익률 0.9% 달성을 했지만 목표를 터치하진 못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달 순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제는 손바닥을 받은 매니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위 변동도 없었는데요. 여전히 정석일 매니저가 손바닥 8개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차이로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이창원 매니저가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미 씨, 제가 어제 댓글을 보니까 네. 노광민 매니저가 픽한 기업은 꼭 적어둔다. 이런 댓글을 봤거든요. 네, 저도 봤어요. 원래 노강민 매니저, 최현덕 매니저, 기존에 잘했던 매니저들이 좀 힘이 이번 달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의 응원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닐까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이번 달 손바닥 더 꽉 채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응원하고 힘을 보태서 도전 369 바로 매니저들 만나볼까요? 네, 그러면 매니저님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는 노광민 매니저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대로 공략해 봅시다.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4,315원에 지금 현재가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라는 종목입니다. 쇼박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친숙하게 잘 아시는 엔터 쪽, 극장 쪽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리온 홀딩스 그룹 계열의 영화 드라마 제작 투자 배급 회사고 2007년도에 메가박스를 이제 매각을 했죠. 자, 매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유명한 또 드라마 제작 이태원 클라스를 또 제작한 회사가 바로 쇼박스입니다. 옛날에 미디어 플렉스라는 종목이고요. 요즘 이제 범죄도시 3가 개봉 21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달 초에는 올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어제 급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모멘텀이 이제 다음 달 초에 1,000만 명이 넘으면 이 영화 관련 종목들도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쇼박스, NEW, 페넨트, 영화, 드라마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오늘 바로 올라갈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6% 오늘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범죄도시 1,000만 관객 그 달성 기대감 속에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쇼박스 6%로 도전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방에 있는 신광선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오늘 어떤 기업 공략해 볼까요? 네, 6,950원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배관, 관광 및 모듈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가지 모멘텀 보고 접근하겠습니다. 오늘 좀 애매하게 좀 갭이 떴는데 좀 이 갭을 적절하게 좀 메꿔주는 모습을 보여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두 가지 모멘텀. 첫 번째는요,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또 인터뷰가 어제 나왔었죠. 우크라이나 정부 재건사 모듈러 주택을 요청을 했었어요. 사실 이거 22년도 7월 달에 요청했었고, 이 부분들을 첫 프로젝트 절차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이 이제 가장 강점을 가진 조립식 주택, 이동식 병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스마트 시티까지 본다는 부분들까지 본다면, 사실은 이제 배관 관광 모듈러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금강공업이 최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7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엘니뇨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 장마가 한 4일 정도 제외하고는 계속 장마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그 관련돼서 수도관 관련된 재정비 필요성도까지 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려서, 지금 애매하게 갭두고 약간 좀 눌리고 있지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오늘 9% 목표 수익률 도전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배관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랑 엘니뇨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공격적으로 9% 도전합니다. 다음은 이번 달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석일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콘텐츠 그리고 게임주를 공략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으로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이 좀 다소 약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는 5,970원이고요. 종목명은 아진산업이라고 하는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차체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장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좀 전장 부품 쪽으로도 생산을 좀 확대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 기업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체는 이제 현대차의 이제 1차 벤더인데, 어제 이제 현대차에서 좀 투자 계획들이 좀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총 이제 한 109조 정도 이상의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한 35조 정도를 전동화 관련해서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인데, 원래 현대차가 이제 평균적으로 전동화 쪽에는 한 연평균 11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좀 하다가 지금 10년 동안 35조는 한 3배 정도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모델로 전환하는 거에 따라서 이 관련된 부품주들 계속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차체 부품을 생산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자동차가 좀 가벼워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경량화 관련돼 가지고도 핵심 기술들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로서 계속 전환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제 투자 소식들을 부각됐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흐름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3% 좀 시장이 약하니까 3%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동차 경량화의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아진산업 오늘은 3%로 도전합니다. 네, 이어서 도전 369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매니저죠. 최현동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가 3,480원에 바로 공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KTCS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6월 달에 얼마 안 남은 만큼 수익률 9%에 한번 도전을 좀 해볼게요. 일단 최근에 루닛이라는 종목 보시면은 꽤 많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이 AI 쪽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으로 실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이미 몽골이라든가 홍콩 이쪽에 이제 병원에 공급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 KTCS 보게 되면은 AI로 가장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AI 콜센터라는 걸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KT가 올 수주액이 3,422억 나왔는데 작년 4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월부터 KT가 수주한 인공지능 콜센터 프로젝트만 3,400억 수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어떤 그 수익을
가장 빨리 낼 수 있는 것을 AI 콜센터로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KT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콜센터가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중에서 가장 먼저 수익성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보고 있는 거고, KT 같은 경우는 이걸로만 지금 2025년도에 3천억, 그 다음에 2027년도에는 5천억까지 전망하고 있는 거고, 향후 국내 기업의 3분의 2가 다 AI를 콜센터에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AI 쪽의 수익이 가장 많이 날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KTCS가 KT그룹 계열의 컨택 서비스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그대로 가져갈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KTCS 오늘 좀 워낙에 좀 그 싼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접근해서 오늘 중에 9%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차곡차곡 수익률 쌓아가는 김병진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진입니다. 네, 오늘 1위로 도약할 기업 탑픽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은요. 현재가 13,530원에 TFE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TFE를 3% 도전을 하고요. 이 TFE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부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점점 더 고집적화됨에 따라서 테스트가 굉장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인텔을 고객사로 이 회사가 두고 있는데, 인텔이 유럽에 42조 원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힌 후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본다면 테스트인데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외형이나 전기적 성능, 기능에 따라서 맞춤형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집행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단기간 큰 급등을 보였고,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대부분 60%, 70% 이상의 물량이 보호 예수로 이제 잠겨 있기 때문에 작은 매수세에도 강한 반등을 좀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JMT라는 기업을 2019년에 인수를 해서 일본의 소니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나 지금 경기가 돌아서기 전부터 반도체주들, 전기전자들, 그리고 해운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강세장의 초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오늘 반도체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원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기업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공략할 기업은 어제 제가 한 50원 정도 모자라서 목표가 터치 못했는데 오늘 재도전하겠습니다. 현재가 8,450원에서 캐리소프트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소프트 어제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은 3% 목표가 터치인데 살짝 모자라가지고 목표가 터치 못해서 오늘 재도전이고요. 제가 이제 캐리소프트는 그 오늘이나 내일 이제 한번 그 시세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내일 드디어 이제 캐리소프트가 알리바바 자회사가 계열사를 맡은 지금 상황에서 중국 전역에 캐리와 슈퍼콜라가 개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관련 주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사실 단기로 보면은 캐리소프트가 중국 관련 거의 대장주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중박 이상만 쳐도 캐리소프트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가벼워서 20% 또는 상한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3%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